컨스텔레이션의 재무 실적은 꽤나 요동쳤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그럼 컨스텔레이션의 매출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컨스텔레이션의 매출은 꽤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24% 넘게 증가하면서 196억 달러에서 244억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2%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오히려 9% 넘게 감소하며 239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출이 출렁였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원자력 발전량 증가입니다. 2023년에는 컨스텔레이션의 원전들이 더 높은 출력을 내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환경입니다. 특정 시기에는 전력 수요와 가격이 오르면서 매출이 상승했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부 기간에는 매출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Inflation Reduction Act 덕분에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생겼고 이게 컨스텔레이션의 매출 성장 전망을 뒷받침해줬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성이 매출에 영향을 줬습니다. 발전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거죠. 정리하자면 컨스텔레이션은 지난 몇 년간 매출이 크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지만 원자력 발전의 강점과 정부 지원 그리고 운영 최적화 덕분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컨스텔레이션의 매출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2% 정도의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전망은 캘파인 인수 효과를 제외한 기본 시나리오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컨스텔레이션은 매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2024년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시장 변동성과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동안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2024년에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의 EPS는 지난 3년 동안 큰 폭으로 성장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2022년에는 마이너스 0.49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냈지만 2023년에는 5.01달러로 반등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2024년에는 더 강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경영진은 8에서 8.4달러 수준을 가이던스로 제시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9.06달러로 전년 대비 8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성장 속도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9.12에서 9.31달러 수준을 예상하며 2024년 대비 최소 2.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컨스텔레이션은 연평균 10% 이상의 EPS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Inflation Reduction Act의 원자력 세액 공제와 자유로운 현금 흐름 (Free Cash Flow를) 활용이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2024년이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25년부터는 보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컨스텔레이션의 EPS 서프라이즈는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주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포트폴리오 성과의 변화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영 비용의 변동도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인건비, 원자재 비용, 유지보수 비용 등에서 예상보다 높은 지출이 발생하며 이익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컨스텔레이션은 이러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 증가도 수익성에 부담이 됐습니다. 부채 수준과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 비용이 상승하면서 순이익과 EPS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상황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보다 실제 EPS가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이며 컨스텔레이션이 올해 들어 비용 관리와 운영 최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성장성이 강한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주가는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EV/EBITDA와 PE 배율이 높다는 점은 시장이 컨스텔레이션을 프리미엄이 붙은 종목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와 칼파인 인수로 인해 원자력 관련 주식들이 높은 가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컨스텔레이션의 레버뉴 멀티플은 4.2배이며 2024년 전망치는 4.19배, 2026년에는 4.1배로 예상됩니다. EV 레버뉴 배율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매출을 비교적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이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매출 흐름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배율이 소폭 하락하는 것은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점차 수렴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컨스텔레이션의 현재 PE 레이시오는 33.1배이며 2026년에는 29.1배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의 높은 PE 배율은 시장이 컨스텔레이션을 일반적인 유틸리티 기업이 아니라 성장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까지 PE가 하락하는 것은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캘파인 인수 효과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컨스텔레이션의 PE는 여전히 기존의 규제된 유틸리티 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엑셀런, 듀크 에너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같은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약 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과 비슷한 청정에너지 발전 기업을 비교해보면 비스트라 에너지와 넥스테라가 가장 유사한 경쟁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컨스텔레이션의 현재 주가는 동종 업계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비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컨스텔레이션을 장기적인 성장주로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원자력 발전 확대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고려하면 시장이 이를 반영해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을 평가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 캐시플로우 수익률인데요. 2023년에는 마이너스 0.3%로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3.1%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3.9%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3.9%까지 오를 거라는 건 캘파인 인수 이후 현금 창출 능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재 컨스텔레이션이 보유한 발전소들의 전력 판매 수익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지금까지 컨스텔레이션이 지급한 평균 배당 수익률은 디비덴드 힐드는 0.9%로 보통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들의 디비덴드 힐드는 1에서 3% 수준인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0.5% 정도인데 이는 회사가 전력 사업의 일부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컨스텔레이션은 일반적인 유틸리티 기업처럼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대신 핵심 사업 확장을 위해 대부분의 수익을 재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캘파인 인수 후 천연가스 발전소 투자와 신규 원자력 발전소 확장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배당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총 17억 9천만 달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말 3억 6,8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현금이 급증한 이유는 몇 가지 주요한 현금 유입원이 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운영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입니다. 사업 운영을 통해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며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NDT 기금 매각 대금입니다. NDT는 Nuclear Decommissioning Trust, 원자력 폐기 기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다했을 때 안전하게 폐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기금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은 이 기금에 투자된 자산 일부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DPP, 즉 연기 지급 계획, Deferred Payment Plan 또는 연기 전력 구매, Deferred Power Purchase에서 발생한 현금입니다. 이 구조화된 장기 결제 계약을 통해 고객 유틸리티 기업 또는 다른 계약 당사자들이 과거의 에너지 공급이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대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게 됐는데 컨스텔레이션은 이러한 계약에서 현금을 유입받았습니다. 이처럼 컨스텔레이션은 운영 수익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 회사와 장기 결제 계약을 통해 현금을 크게 늘렸으며 이는 앞으로의 사업 확장과 투자 계획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이 캘파인 인수를 완료하면 약 12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이번 인수 규모와 현재 컨스텔레이션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스텔레이션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회사가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발전소 확장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춘 고객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기존 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고 부채를 늘릴 경우 예상보다 높은 이자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확장 계획이 지연되거나 예상했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입 비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인수 이후 컨스텔레이션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를 보면 컨스텔레이션의 주가에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컨스텔레이션의 주가는 2023년 중반 이후 3배 이상 급등하며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상승의 주요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 2022년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인한 세제 혜택 덕분에 원자력 발전 기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둘째, 텍사스와 미국 중부 대서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가격이 상승하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셋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원전 관력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스텔레이션이 에너지의 원자력 자산을 인수하고 최근 캘파인까지 인수하며 원자력과 천연가스 모두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인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딥시크의 저전력 AI 모델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면서 컨스텔레이션을 포함한 원전 관력 주식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성장이 전력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가 약해지면서 시장에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재조정되는 흐름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가 하락은 컨스텔레이션이 상장된 이후 가장 큰 단일 하락폭을 기록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빠른 반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새로운 저점을 찾고 시장의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다시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자리 잡기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2022년 2월 엑셀런에서 분사되면서 독립적인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규제된 유틸리티 사업에서 벗어나 순수 전력 생산 기업으로 전환한 것이죠. 이후 컨스텔레이션의 주가는 S&P 500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탄소 중립 에너지 생산 기업이라는 강점,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한 20년 장기 전력 공급 계약,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은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캘파인 인수 소식과 딥시크의 저전력 AI 모델 발표로 인해 주가가 크게 출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스텔레이션은 여전히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핵심 기업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과 3마일 섬 원전 재가동 계획 등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리더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EPS가 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프리 캐시플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시장은 컨스텔레이션이 앞으로도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확고한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규제 리스크, 캘파인 인수로 인한 부채 부담, 그리고 변화하는 전력 시장 환경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제대로 활용하면서도 재무적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발표될 2024년 실적 발표는 현재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더 큰 조정의 신호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